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택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2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혹, 익지, 십붕지기의 6호의 물상과 상구의 불손익지, 무구, 정길, 이유유왕, 득심, 무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혹, 익지, 십붕지구, 불극이 원길. 혹, 익지, 십붕지귀, 불극위 원길. 혹, 보태면 10명의 벗이라 거북 정도 능히 어기지 못할 것이니 크게 길하다. 상활. 육고 원길 자상우야. 육어가 길한 것은 위로부터 도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효 위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6호는 이제 중을 얻었죠. 그리고 바른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응은 얻습니다. 즉, 이 효를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효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효는 혹자 상구고 제일 위에 양강의 상구가 있죠. 그래서 양강의 상구가 6호의 중순한 존위에 보태주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호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십붕의 값비싼 거북으로 치는 점이라도 이를 어길 수 없을 만큼 매우 틀림없이 반드시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산택손에서 학계는 자신에게 덜어냄을 강조하지만 상계는 더함, 플러스 받는 것을 중요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6호는 기화고 영험한 거북을 받았으니 크게 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크게 길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 실천적으로 물상을 보면은 이제 혹, 익지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와준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10개의 십붕, 이 십붕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거북이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이제 실천적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죠. 해석은 되는데 이제 실천적으로 효를 이제 개별 상황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이런 지점이 매우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상구를 보겠습니다. 불손, 익지, 무구, 정길, 이유유왕, 득심무가. 덜지 않고 더해주면은 플러스 해주면은 허물이 없고 고즈면 길하고 갈 바가 있으면 이로우니 신할 얻음에 집은 없으리라. 상활. 불손익지 대득지야. 불손익지는 크게 뜻을 얻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견해는 득시무가를 집 없는 신복을 얻었다로 해석을 하여서 집 없는 신복을 얻는 뜻을 크게 얻었다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상구가 제일 위에 있죠. 괴의 끝에 있죠. 그래서 산계의 제일 끝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른 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응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보면은 상구는 양의 강건함을 지니고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밑에 있는 세 개의 음이, 여기 있는 세 개의 음이 있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세 개의 음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개의 묻음효들이 세 음효가 아래에 거하면서 군왕에게 순화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구의 상은 묵백성과 천하가 그에게 돌아와서 민심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때문에 635는 자신의 작은 집에서 덜어내므로써 상구의 큰 집에 보태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득심무가의 뜻을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이는 어느 한 집 특정인이 아니라 대중적 제너럴하게 두루 폭넓게 받는 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장치성 교수님 149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은 교과서를 직접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제 교과서 729페이지 설명을 보면은
손익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손익을 따지지 않고 남에게 복되게 행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유와 마찬가지로 상구도 손익을 따지지 않고 즉 공익적 목적에서 한다 이 말이죠. 즉 공감의 어린 인의 정신으로 이렇게 움직여야만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그 황태영 교수님 책을 교과서를 직접 읽어보고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제 효를 받았을 때, 불손익지의 상이 무엇인지, 덜지 않고 플러스 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갈바가 있다고, 갈바가 있으면 이롭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게 득심무가의 의미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득심무가를 황태영 교수님은 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또 그 장치성교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는 반드시 옛날에는 시나만을 의미했는데 오늘날은 남편이나 부하, 참모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호 혹익지 십붕지구 불극이 원길 상활 6호 원길 자상우야 덜어내지 말고 혹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보탤 수만 있다면 십붕의 거북점을 치더라도 이 시초점의 점서와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확실하다 이 말이죠. 임금에게 길할 것이다. 상활 6의 원길은 위 하늘에서 돕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익지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산택손에 그 상옥계를 취하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만큼은 지뢰복이 되죠. 상옥계가. 이 지뢰복에서 6, 5가 이렇게 효변하게 되면은 수레둔께가 되죠. 수레둔께는 이렇게 풍지간으로부터 왔죠. 풍지간이 6이 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양강이 내려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놓으니까 플러스 도와주는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혹시나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 산택손이 상옥계를 취하면 지뢰복이고 지뢰복이 6호가 효변을 하게 되면 6호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 수레둔께가죠. 수레둔께는 또 다른 목인 지택임에서 왔죠. 그래서 우리 목에는 항상 두 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강이 2가 5로 올라가는 그런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가 5로 올라가니까 아래를 드러내니까 마이너스의 물상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러스의 물상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의 물상이 나오니까 그 목계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그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적 설명이 매칭이 안 되면은 이렇게 혹이라는 물자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계속 많이 했죠. 어떤 경우는 보태주고 어떤 경우는 덜어내니까 혹이라는 물상을 써서 단정하지 않고 미심쩍은 경우에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십붕지국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그 산택손의 물상에서 6, 5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풍택중부가 되죠. 풍택중부는 전체적으로 대리는 거북이죠. 그래서 이미 큰 거북이 곤에 의해서 성립됐다는데 곤은 이제 여기에 곤께의 물상이 있는 거죠. 물상이 있는데 곤은 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붕은 10십자죠. 그래 지수는 10. 여기서 그래 10붕지구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어긋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산택손에서 효변을 하게 되니까 풍택중부가 나오니까 이 풍택중부의 물상을 보면은 산깨가 손의 명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풍택중부는 대리의 물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의 명령이 최초에 산깨가 있으니까 명령이 아래로 시행이 되니까 학계가 기뻐함이 있는 거죠. 여러 기쁨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은 비록 열상의 거북이로 이 사안을 점쳐도 길하다는 시초점은 번복하는 일은 없다. 그만큼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산택손의 상옥계를 치면 지뢰복이 되고 이 지뢰복계는 6, 5가 효변하게 되면은
수레둔이 되죠. 이 수레둔께는 풍지간에서 왔죠. 풍지간에서 이 6이 일로 이래 내려오는 거죠. 6이 일로 내려온 상황을 보면은 상계가 이렇게 손의 명령이 내려오는 거죠. 즉 손의 명령이 위에 있어서 내려오니까 위에서 떨어져서 아래를 보더니 하늘이 이를 돕는다. 위에서 아래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글을 다시 읽어보면은 덜어내지 말고 혹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보탤 수만 있다면 10분의 거북으로 점을 치더라도 이 시초점의 점사와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확실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임금에게 길할 것이다. 상활 6~5의 원길은 위의 하늘에서 돕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상구의 물상에 대해서 상구를 보겠습니다. 상구 불손익지 무구 정길 이 유유왕 득신무구 상활 불손익지 대득지야 덜어내지 않고 오히려 보태주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를 맡아 처리하니 길할 것이다. 가는 곳이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새로운 신하를 얻었으나 그 신하가 거처할 집이 아직 없다. 상활 덜어내지 않고 보태니 크게 뜻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물상을 보면은 불손익지 덜어내지 않고 도와준다. 플러스 시킨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 산택손 본상을 보면은 이렇게 지천태에서 이렇게 추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여기 상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 보탬을 받는 거죠. 즉 플러스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보면은 본상에서 산택손 상계 입장에서 보면은 지택임에서 3이 이렇게 6으로 가니까 상계 입장에서 보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덜어내지 않고 불손 보탠다 익지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허물이 없다의 물상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산택손의 번개가 있으면은 이건 지천태로부터 왔죠. 이 지천태는 이제 3이 6으로 간 이런 물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이 강을 타고 있는데 3이 6으로 가니까 양강이 위로 올라가니까 허물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맡아 처리하면 또 이롭다는 것은 이렇게 3이 기본적으로 양강이 충분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천택계에서 양강이 충분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간으로서 일의 종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면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갈 바가 있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천태에서 추위를 해서 3이 6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3과 6이 음과 양으로서 응하고 그 다음에 합계는 태의 이로움이 있고 화합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는 곳을 둠에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득신무가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산택손의 번개가 상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지택임이 되죠. 이 지택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택임이 되는데 이렇게 교역을 해서 오는 겁니다. 택지체에서 이렇게 교역을 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택지체는 기본적으로 학계의 신하가 남쪽에 있죠. 근데 남쪽에 있긴 있는데 이 신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중간에 요렇게 2부터 5까지 가면은 감의 물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 신하가 집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신하가 남쪽에 감의 집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면은 곤의 신하가 바깥에 나아가는데 감의 물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득신무가 집이 없게 되니까 득신무가의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웃 나라에서 온 남쪽 신하가 왔는데 가실 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임계와 같이 12여 개의 추위는 교역을 취하는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덜어내지 않고 오히려 보태주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를 맡아 처리하면 길하니 가는 곳이 이로움이 있다. 새로운 신하를 얻었으나 그 신하가 거처할 집이 아직 없다. 상활 덜어내지 않고 보태니 크게 뜻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산택손의 6, 5와 상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히려 다산의 6, 5와 상구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명확한 측면이 있는데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6번은 보탬이 있는데 여기서 거북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상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덜지 않고 플러스 시킨다는 의미는 알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득시무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학설 대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유형 갈바가 있어 이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도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본적으로 산택선 궤는 전체 64개 중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해석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될 건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공부를 조금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